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최근 5년간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고 1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와 그리고 신반포 8차 등 대표 단지의 매매가 상승률도 무려 100%를 훌쩍 뛰어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신축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지금은 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와 함께 지금 유망한 지역을 조금 더 잘 따져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투자 가치가 높은 마천 뉴타운과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저희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알려주실 건가요, 박사님? 예, 오늘은요, 내 뉴스 통신을 통해서요, 제가 네. 매주 월요일날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재건축 분담금 산정하는 산칙이라든가 또 사례를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속 3G로 이렇게 칼럼을 기고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내 뉴스 통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 뉴스 통신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제 칼럼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이게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 그 밑에 보시면 제 칼럼이 있는데요. 이 칼럼을 보시면 오피니언이라고 써 있죠. 바로 여기에 제 칼럼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 제가 경제 칼럼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시리즈입니다. 3탄이죠. 자, 시리즈인데 재건축 부담금 결과 알면 재건축할 이유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즘 그 언론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부담금이 8억 4천만 원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입니다. 국토부에서 특정한 지역, 뭐 반 쪽이죠, 반 쪽에 그 지역에 우리가 부담금이 8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을 해보니까 예측이 된다 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언론 보도인데 이게 진위 여부 지금 과연 이렇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 금액 8억 4천이 만약에 나온다면 엄청난 부담금이 되겠죠. 엄청난 여기 분담금 또 양도소득세까지 하면 3중고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8억 4천만 원 과연 될까 안 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또 논문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자, 논문에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이라는 주택 재건축 사례를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런 일련의 사태가 제가 보니까 강남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시장 죽이기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계속 규제를 하더라도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련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비판 또는 흡사 2004년,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너무 닮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되 계속 내놨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임기 1년 남겨놓고 바로 공급과 수익의 규칙이 깨져서 공급이 없어서 올랐구나 이렇게 알은 거죠. 그때부터 공급을 늘렸습니다. 자, 그 공급을 늘렸는데 전국토 혁신화, 기업 도시화했죠. 다시 말하면 전국토를 신도시화를 선포했던 겁니다. 대구 혁신도시, 원주 기업도시, 또 원주 혁신도시, 또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 다
쫙 있죠. 세종까지 해가지고요. 그때 전국적으로 개발 붐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서울에 공급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공급을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걸 자꾸 만지니까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분담금 과연 8억 4천만 원을 나올 것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건축 사례가 있다고 했죠. 주택 재건축 분담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추진 경과를 일단 보면요. 중랑구 묵동 같은 경우는요. 정풍 연립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006년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어요. 2006년부터 종전 감정가, 다시 말하면 종전 주택 가격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준공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2006년도의 집값과 2008년도의 집값을 따졌을 때의 그 시세 차익을 바로 우리가 분담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강남의 가격이 특히 재건축 단지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고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프리미엄이 언제 붙어야 되냐면요. 준공인가 나고 나서 20억, 30억 붙는 게 지금은 봐선 좋다. 왜? 세금이 그만큼 덜 내기 때문에요. 자, 어떻든 기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요. 이 지역은요. 자, 추진위의 승인과 준공인가의 이 중간에 갭이 있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시세 차익이죠. 우리나라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선분양하고 나서 아파트 준공할 때까지 시세 차익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선분양 안 하면 돼요. 후분양하면 부담금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역은 어딘가 볼게요. 지역은 바로 여기서 보시면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묵동이죠. 자, 묵동. 정풍연리. 자, 규모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규모 굉장히 작습니다. 예. 자, 본 지역은요. 원래는 기존에 20세대였어요. 자, 20세대인데 공동주택 31세대를 진 겁니다. 그러면 20세대는 조합원들이 20명이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31가 됐으니까 11세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규 분양이 됐겠죠. 일반 분양이 됐겠죠. 그러면 11세대니까 돈은 남았겠죠. 분명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강남 같은 경우 특히 송파 헬로시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이 나온다면요. 거기는 5,000세대였거든요. 근데 9,000세대였죠. 일반 분양이 무려 4,000세대예요. 4,000세대. 무려 4,000세대 지역이다라면 과연 분담금은 얼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합니다. 자, 사업성이 좋다면 가격은 엄청 많이 남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요. 8억 아니라 20억도 나올 수 있습니다. 1인당이요. 사업성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성이 좋으면요. 조합이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4,000세대예요. 조합원들이 5,000명이라 치면 1 플러스 1이죠. 따지들면요. 한 세대당 분양을 했다면 이 가격은 다 남는 거 아닙니까? 25평 평균으로 보면 예를 들어 7억이라 보면 근데 25평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4,0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으니까 이게 사업 경비 다 빼고 나서 예를 남았다 그러면요. 이거를 다 1인당으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럼 다 나눠드린다면 20억 남았다면 그럼 20억의 절반 10억 내야죠. 예, 8억은요. 예, 어떤 가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8억의 수치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요. 11세대입니다. 11세대 나오니까 남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남았죠. 그런데 여기가 반포라든가 뭐 개포라든가 일반 분양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1,000세대고 3,000세대 중에 조합원이 1,000세대, 2,000세가 남았다. 고층으로 지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이 많아요. 그러면 부담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나오는지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 현재 보시면은 재건축 전과 후를 볼게요. 20세대죠. 후는요. 31세, 11세대가 일반 분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시 시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게 개시 시점입니다. 개시 시점을 보니까 얼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두 개의 감정평가사들한테, 법인들한테 이렇게
종전 감정 평가를 합니다. 개시 시점 평가를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약 13억 7천만 원이 나왔네요. 전체. 자, 두 개 기간입니다. 여기 산술 평균 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종료하는 시점, 우리가 준공 시점입니다. 준공 시점을 보니까 주택 상승 가격이 얼마다? 40억이 됐네요. 31세대니까요. 20세대가 31세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40억이고요. 거기에 11세대 일반 분양 됐네요. 그러니까 30억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니까 전체 71억입니다. 자, 71억에 그러면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에 따지는 겁니다. 따져봤을 때에 우리가 남는 금액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과하게 한수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당초 공사비, 자, 공사비 보면은 현재 철거비 포함해서요. 보면은 39억 들어갔네요. 그 다음 부대 비용이 1,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 밖에 경비가 150만 원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제재 공과금 3,500만 원 들어갔죠. 또 기부 체납 도집이 2억 4,900만 원 들어갔고요. 또 재건축 조합 운영비 1억 4,700만 원. 전체 들어간 돈이 43억이 들어갔습니다. 자, 43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43억이 들어갔다면 여기서 따져보면요. 자, 43억에서 현재 43억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에 나온 금액, 예, 개시 시점에 보면 13억 7,300만 원이죠. 이건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따졌을 때에 그 금액이 종전 감정가와 종료 시점의 감정가를 뺍니다. 빼고 사업 경비, 그 다음에 주택 상승분을 빼니까 나오는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자, 결정된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여기 보시면 9억 6,2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조합원 20명으로 나눠 보면 1인당 얼마냐면은 여기 4,800 13만 4천이죠. 여기 나서 3천만 원 초과 금액 빼기 하면은 여기 3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자, 3천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0%입니다. 1,814만 4천 원에서 10%니까 181만 원이죠. 그럼 1인당 부과금이 181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비라든가 또는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강남이라면요. 일단은 일반 분양금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25평도 10억이니까 거기에 개발비 빼고 다 하면 8억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짓는 동안에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서 현재 저번이 7억이 받았는데 입주 시점에 이게 20억이 됐어요. 그럼 13억이 갭이 났잖아요. 여기에 일반 분양분도 또 포함되면 분담금 8억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돼도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안 좋다. 그러면 언제 좋냐? 준공하고 좀 과열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재건축에 좀 접근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부터 먼저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마천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마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3년도 3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4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3제곱미터로 총 3층 중 1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대출 금액은 2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마천 뉴타운 물건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저희 입지 여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박사님.
예, 입지 여건은 제가 지도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요. 본 지역은 바로 송파구입니다. 요즘 송파구가 굉장히 핫한 이슈죠. 그리고 또 가격대 많이 오른다 그러고요. 바로 위례신도시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이 위례신도시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가 굉장히 저평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판교보다 저평가 받았죠. 오히려 판교보다 위례신도시가 송파에 더 접근성이 좋고요. 서울에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또 일부분 송파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옆에가 바로 어디냐?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천 뉴타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123층 백정 건물이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요. 우리가 남한산성이랍니다. 남한산성 바로 배산 임수의 자청룡 500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은 살짝 구릉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난리는 난다 안 난다. 자, 풍납동 옛날 풍당분당 잠긴다고 해서 풍납동은 이제 풍납동 한강이 만약에 뚝이 터진다면요. 올림픽에서 뚝이 터진다면 잠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은요. 잠길까요? 저는 이 지역이 잠겼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데요. 호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호재가 굉장히 많죠. 이쪽 송파구도요. 자, 바로 9호선 3단계 연장 노선이 예정돼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2018년 10월에 개통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 보훈병까지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제2 롯데월드 이미 준공했죠. 여기서 약 종사원이 3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집값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면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이 직주근접을 원하니까. 그리고 이 주변의 집값들이 특히 송파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락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화 사업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네 번째 있죠. 국제교류복합지구 바로 어디 있나요? 예, 송파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송파구 잠실 야구장, 축구장 거기에 같이 포함된 우리가 삼성동, 강남의 삼성동까지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선포가 되어 있고요. 추후에 이제 야구 볼 때 어떻게 본다? 한강을 보면서 한강을 북향으로 보면서 야구를 관람할 시기가 바로 송파구에서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문정도 법조타운이 있고요. 여기에 수서 SRT 개통도 됐죠. 또 그 옆에 현대사업 우리가 105층 탄생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천 뉴타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아파트 분양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바로 송파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천 뉴타운 하면요. 1500세대예요. 1500세대 있고요. 이미 조합설립 인가는 완료됐고요. 사업 시행 인가 예정이 있는데 5월에 아마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전체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수 다 따지면요. 여기 마천 뉴타운이 다 끝나면 우리가 얘기는 한 10,000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매물에 대한 소개도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매물 현재는요. 볼 수 있고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고요. 저 조감도 보시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나왔죠. 자, 이게 전체 마천 뉴타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다세대 빌라를 사면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내가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천 뉴타운 투자 가치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투자 가치 59제곱미터 보면요. 분양가 약 7억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옵션 포함해서요. 자, 주변 시세 현재 7억에 근접해 있고요. 입주 시 예상 시세는 59제곱미터입니다. 예, 30평대 아닙니다. 25평대가 10억에 근접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현재는 입주권이고요. 예, 매매 금액은 5억 2천에 나왔고요. 자, 임대 금액은 보증금 1억 1천 전세 들어가 있고요. 대출은 2억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5년도 1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1.5룸에 거실 1개, 욕실 1개고요. 총 5층 중 4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세시 임대금액은 2억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 매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매물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인데 교대역 더블 역세권이죠. 교대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보로 3분입니다. 바로 본 지역은 황금성이 굉장히 우세해요. 뭐 대학생도 있죠. 또 법조타운 법조인들이 있죠. 또 직장인들, 대기업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지역은 남부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의 중간에 있어요. 또 한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올라와 계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 경부고속도로 지하되면 이 지역 아마 땅값 엄청나게 올라갈 걸 보여집니다. 시세 차익도 날 뿐더러 개발 호재도 또 많고요. 추후에 이 지역이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 입지가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주변 입지는요. 현재 보시면요. 지도상에 보시면 바로 교대 이렇게 써있죠. 바로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죠. 예, 2호선과 우리가 얘기는 3호선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지역이요. 자, 본 지역에서는요. 바로 본 매물 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거리에 위치 있고요. 바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나중에 장제터널 또 뚫리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에 또 3호선까지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본 지역은요. 다세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도 향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어마어마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호재 많이 또 있죠. 본 지역은요. 첫 번째는요. 강남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다. 바로 신분당선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하도시가 탄생 예정이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롯데칠성 부지 또 개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옆에 있고요. 또 하나는요. 경복스토어 지하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또 호재죠. 아마 이 지역의 땅값이 많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사 부지 개발 현재 한참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장제터널 2019년도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서초동 하회단지 마지스타 탄생됐죠. 2017년도 이미 준공했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개발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에 대한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현재는 보시면요. 대리석 건물로 잘 마감이 된 거고요. 이미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돼 있고요.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 3천에 90만 원을 현재 받고 있다. 보시면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1세대 1주차 가능하고요. 또 이 안에 우리가 풀 세트 드리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스타일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룸입니다. 1.5룸 굉장히 희귀한데요. 방 하나에 거실 또 화장실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가격은요. 본 가격을 보면 매매 금액 2억 4,500만 원에 나왔고요. 자, 월세 현재 3천에 90만 원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1,000에 100만 원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출 금액은 1억 4천 정도가 가능합니다. 자, 실투자액은 9,500만 원이고요. 월세는 때는요. 전세는 2억입니다. 실투자액은 4,500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개의 매물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2018년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내용 준비 중이신지 한번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고 예언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과연 서울 지역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건지 또는 어떤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갈 건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경기도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지방까지 분석해 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꼭 예약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마천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